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패닉 장세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의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만 폭락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우려가 돼서 아시아 증시 전체가 이제 공포스럽게, 우리나라는 또 3%대로 좀 더 많이 하락했지만 다른 이제 아시아권, 중국이나 일본들이 2%대 하락이 나온 하루였고, 오늘은 그들이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중국장이나 일본 다 반등이 나오고 반발 매수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아침에 잠깐 반짝 반등하는 듯 하더니 어제보다 더 심하게, 고점 대비해서 어제보다 더 심하게 종가까지 내리꽂았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2100을 이탈해서 종료를 했고, 코스닥은 심리적 지지선인 700포인트도 이탈을 시켜놨습니다. 699로 끝났네요. 장중에 697까지 보고요.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금 연속적인 매도가 너무 거세요. 지금 양시장에서 최근에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던 당시부터 보면은 9월 28일인데 9월 28일 기준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8,500억대를 팔고 있고, 코스피는 3조 4천억대를 팔고 있어요. 합치면은 4조 3천억 원 정도를 팔고 있는 겁니다. 4조 3천억 원대를 지금 외국인들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다 주식을 팔아치웠고,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그 기간 동안 2조 8천억의 매수, 코스닥에서 5,300억대니까 3조 4천억 정도, 4조 3천억, 3조 3천, 나머지는 이제 기관인데,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대량 매수, 개인 매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신용들은 많이 털렸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신용이 크게 늘지 않고 그냥 계속 털려가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용이 이제 10조 원대에서 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거의 9조 원대까지 찍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대거로 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번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틀 뒤에 집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공포 장세, 패닉 장세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거의 올 상반기에 900포인트대에서 시작해 930까지 갔던 장이 지금 600포인트 6자까지 보게 됐어요. 10월 달에.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는 매번 다들 알고 계시고 뉴스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를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패닉 장세에서는 어쨌든 가장 저점 구간에서, 솔직히 지금 저점이라고도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저점 언저리 라인에서 공포스러운 언론에서 뉴스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때가 진입했어요. 원래는 이제 조금만 반등 나와도 시장은 이제 다시 돌아서나 약간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서 계속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들한테 극심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고, 또 이제 주식을 보는 사람들, 안 보는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게 공포스러운 장세다, 대폭락이다 알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점 구간을 어떻게든 전환점을 만들 건데, 그 구간이 언제,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부터의 언저리, 지금부터 어느 구간 시점에서 그게 잡힐 것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심리적 지지선은 다 이탈해서 이론적으로는 다 도망가는 게 맞죠. 그래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매도 타점에서 사실 역으로 또 돌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기가 아닌 이상. 그래서 과거를 좀 살펴볼 때는 지금의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7년 만에 폭락장이라고 하는데, 7년 전을 한번 좀 볼까요? 7년 전에서 만들어진 자리가 여기에요. 2011년. 자, 이때 구간을 지금 반복하면서 반등 장세가 여기서 펼쳐졌습니다. 이게 출발이 8월이고 반등 장세의 시작이 10월이니까 두 달간의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이게 2달간.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공포 구간을 주고 안도감을 주고 다시 공포감을 주고 안도감을 주고 공포, 안도, 공포, 안도, 공포, 안도, 그다음 최종 공포를 딱 주고 반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심리적으로 계속 같은 자극을 줬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은 둔감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같은 자극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안도감을 동시에 계속 주면요. 안도감, 공포감 을 계속 주면 그 마지막에 내가 공포감을 겪었던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안도감까지 같이 온 경우는 더 극심한 공포감을 겪습니다. 이게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그러면서 어떤 특정 진짜 최종적인 개인 공포 투매 물량을 받고 반등하는 경우가 이제 2011년도의 경우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공포스러운 구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제 공포지수죠.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가 2011년에 정말 극도로, 어디 갔어요? 여기, 극도로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1년에 극도로 완전 초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포 구간에서 최고로 공포로 치달았을 때, 초반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이 구간이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그동안의 시장이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엄청나게 공포 지수가 폭등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구간이 이제 지속되는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때도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지금보다 지수 자체가 더 밀려있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는 지금이 더 강한 공포를 느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구간이 꾸준히 그냥 계속, 그러니까 평생 공포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저점을 잡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됐든 저점이 잡히는 구간, 전환점이 있을 텐데 그 구간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안도감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 안도감과 공포감을 계속 공존시킬 것 같아요. 언제 정도까지는 뭐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얼추 그 트럼프 미국 중간선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시기상. 그 불확실성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너무나 불확실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역으로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사실 기회는 지금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기 매매를 계속 어떻게든 짧게 지금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가더라도 튼튼한 종목들은 튼튼합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기존에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기존에는 그 튼튼했던 종목, 한 1, 2주 전에는 그 튼튼했던 종목들은 결코 튼튼하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지금 좀 시장이 폭락해도 버텨주는 종목들이나 좀 어떤 급반등이 나오고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짧게 사점을 잡아서 1박 2일이라든지 당일이라든지 그거를 진행을 좀 해주면서 어떤 시장 전환점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손 쓸 수가 없는 수준까지 모든 시장이 다 왔고 공포감이 극심한 시장에서 어떻게든 다들 저점 구간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만 개인들은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계속 들어와요. 개인들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공포에 못 이겨서 매도가 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종가까지 봤을 때 수급을 한번 보면은 결국엔 매수로 끝났을 거예요. 오늘 결국엔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어디 있냐? 요건가? 결국엔 코스닥에서 매수로 끝났습니다. 많이 줄여서 끝나긴 했는데 투신이 개인 방어를 투신 자체만의 방어가 너무 셌고 외국인들도 자금 이탈이 좀 강해서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던 거를 좀 줄이긴 한 거지만 매수로 끝났습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좀 방어를 열심히 해줘도 금융투자는 소용이 없어요. 금융투자는 그저 그냥
올려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담아주는 정도지, 사실 요게 금융투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투신과 외국인이고, 개인들의 매도. 근데 지금 계속 수급이 계속 지금 계속 지금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될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당장이라도 내일 뭐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너무나 우리나라만 좀 별도로 동떨어져서 좀 많이 내려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저가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뉴스를 보면은 뭐 금융위기 때의 기업 가치 그 수준 미달로 주가가 보였던 PBR의 어떤 뭐 0.9나 0.8 어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청산가치보다 낮은 기업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 금융위기 때 폭락했던 시절까지 왔다. 그냥 이런 분석들이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뭐 주식은 아무리 저평가 구간이더라도 계속 그 저평가를 유지를 해서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 생길 수 있고, 아무리 고평가더라도 그 고평가를 계속적으로 올려가면서 유지를 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종목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두 번쯤은 그 고평가 구간을 바라본다 해서 저평가 구간을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게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뭐 저평가다 하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은 수급, 매수하는 심리 자체가 너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심이 너무나 지금 안 좋고, 우리나라 최근에 뭐 상장 폐지 무더기 사건들 뭐 등 통해서 사실 외국인들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종목들 외국인들 비중 높은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FTNE 같은 거는 사실 외국인 비중이 20-30% 되는 굉장히 외국인 투자 비용이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거래소에서 마구잡이로 올해 규정을 바꿔가지고 적용시켜서 거래정지 상패 정리매매 시켜가지고 외국인들의 불신을 산 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별도로 아시아 증시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행정적으로도 졸속이고 너무나 지금 불합리한 것들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연기금이 이제 개인들한테 대여하지 못하도록, 주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법을 또 바꿔놨는데, 사실 이것도 결과를 봐야 뭐 긍정적인 결과를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세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엄청 그걸 해서 이거 주가 부양을 해야지, 이거 했으니까 됐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크지 않아요. 나오자마자도 또 폭락하잖아요. 사실 연기금은 어차피 주식을 대여한 거를 다시 갚아줘야 된다고 하지만 더 싼 위치에서 천천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시간이 있고.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좀 더 중시 부양책은 좀 더 강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 수수방관 외면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좀 이 정도면은 증시 부양책이 좀 나올 때가 됐다 싶을 정도도 지나갔고, 뭐 아무것도 지금 뭐 관심이 없는 건지 아예 모르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냥 뭐 너무나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연말 전까지 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리라 일단 믿고, 그거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너무 진입했고, 공포 투매 구간에 다 진입했고, 신용 많이 털릴 것이고, 뭐 그런 구간에 있으니까 기존에 계속 하락을 지속하던 뭐 좀 거래가 안 붙어서 조금 뭐 지지부진해서 오던 것들은 단기반등 한번 나오는 시점에서 웬만하면 다 커트해가지고 정리해서 지금 이제 한동안 뭐 잘못하면은 12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아니면 뭐 내년 초까지도 뭐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약간 이제 전략을 확실히 바꿔가지고 단기 매매에 좀 치중하는 것이, 약간 단기 매매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주 반발 매수하는 상황, 반발 매수가 나오는, 저가 매수가 나오는 상황을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마음을 좀 굳게 좀 먹으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장세니까 판단은 조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700이 무너지면서
한동안은 한참 지지부진할 수 있다, 한참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하지만 해결책은 없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럴 때 또 강해지는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편입해서 할 테니까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일단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강한 반발매수 나온다면 한 2~3%대 이상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한번 중국장처럼 그런 거, 중국장 4%대 반등 나왔잖아요. 그런 거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정부에서도 한마디 하겠죠.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나라만, 어제는 같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만 오늘 우리나라만 오늘 유독 떨어졌을까요? 한번 아시아 증시 마지막 한번 보면서 끝낼까요? 아시아 증시를 한번 어디가 나왔냐? 이걸로 잠깐만요.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보통 지금 상해 종합지수 지금 어쨌든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니케이 일본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도 그렇게 폭락하는 거, 우리나라만 지금 거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점 대비 3점 몇 %니까. 자, 이 상황에서 자체적인 반발매수 오늘 내일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걸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공포, 투매 물량을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내일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 미선물은 특별하게 지금 많이 하락하거나 올라가고 그런 건 없지만, 내일 아침에 봤을 때 미국장이 만약에 좀 많이 내려가 있다 싶으면은 내일 개파락한 위치가 정말 단기 최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파락해서 장대 양봉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금 크게 반등해서 양봉으로 좀 끝났다, 강한 양봉으로 끝났다 하면은 그냥 갭 떠가지고 또 잠깐 오전에 쭉 한번 강하게 밀어준 다음에 V 반등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증시가. 그러니까 내일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이 많이 내려가요. 많이 내려가서 음봉으로 딱 마감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이 여기다 하면은 이제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럼 개인들 여기서 다 털려요. 그럼 여기가 이제 단기 최저점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두 번째로 좀 강하게 올랐다, 이건 많이 내렸다, 강하게 올랐다면은 오늘 기준이 여기라면은 갭 떠가지고 내리다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단기 저점이 될 거예요. 너무나 지금 이틀 동안은 좀 과해요. 이 정도로 보시고, 근데 세 번째로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끝났을 때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미국장이 앞으로도 다음 날까지도 바톤을 넘겨서 다음 날까지도 상황 봐야 된다 하면은 오늘과 같은 움직임, 오늘보단 약하겠죠. 오늘과 같은 움직임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상황에 따라 차라리 뭔가 확실한 포지션이 나오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설픈 것보다는 지금 미국장이 좀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아주는 것이, 아예 그냥 밀었다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완전 급반등, 급등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좀 탄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그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자까지 본 위치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낫습니다. 6자까지 본 699까지 코스닥을 본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나아요. 아예 그냥 애초에 680까지 본 다음에 그냥 끌어올리는 게 나중에 종목 정돈하는 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다시 안 오도록. 자, 일단은 오늘 미국장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공포 장세가 좀 지나갔는데 머리 아프시더라도 좀 푹 쉬시고 잠도 좀 푹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이 정말 오늘보다 더 어떤 변동성을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최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오늘 좀 심하게 이틀 동안 밀었기 때문에, 원래 오늘 6자를 오늘 안 봤어야 했어요. 근데 봤기 때문에 내일은 정말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보지만, 최저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것도 감안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